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환하지 못하는 순환도로, 그것도 29년째입니다. 대구 3차 순환도로 이야기인데요. 미군 부대에 가로막힌 1.4km 구간 때문에 순환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 완전 개통을 위해서 대구시와 국방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마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군 부대 담벼락에 막혀 순환되지 못하는 대구 3차 순환도로. 총 연장 25.2km의 대구 3차 순환도로는 1996년 개통됐지만 남구 봉독동에서 대명동을 잇는 1.4km 구간이 미군 부대에 가로막혀 29년째 완전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남구 주민들이 미군 부대 담장 앞에서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기원 한마음 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3차 순환도로는 우리 남구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미군 부대 주둔으로 29년간 단절돼 있었던 만큼 하루빨리 개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개통이 되면 남구는 더 활기찬 지역으로 성장될 것이고. 남구청과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캠프워커 부지 반환과 연결도로 개통 문제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캠프워커 헬기장 담장을 허물고 대구 도서관을 건립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개통되지 않은 1.4km 구간 중 동편 구간 700m는 오는 9월 개통될 예정이지만 마지막 남은 서편 구간 개통은 언제 될지 간감합니다. 미개통 구간 중에 700m가 곧 개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 서편 구간 500m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명이 분명 대구시 3차 순환도로이며 남구 3차 순환도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국방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국회에서는 김기훈 국회의원이 미군과의 협의를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미군 측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구청, 대구시, 국방부, 외교부가 한 팀이 돼서 원팀으로 저희가 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한 일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차 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보다 앞선 3차 순환도로가 아직 완전 개통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 남구 주민들은 도로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는 모순을 풀기 위해 정부와 미군, 대구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월곡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1992년 개교 이후 34년 만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은 내년 2월부터 인근 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월곡초등학교가 내년 2월 폐교됩니다. 지난 1992년에 개교했으니 34년 만입니다. 폐교 이유는 학생 수 감소 때문입니다. 현재 월곡초등학교 전교생은 79명, 올해 입학한 1학년은 3명뿐입니다. 지난해에는 양방향 통학구역 대상학교로 지정되면서 30명이 넘는 학생이 인근 학교로 빠져나갔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구나 축구 같은 팀 스포츠 활동이나 또 음악의 합창이나 합주 등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야 하는 어떤 교육 활동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실 체험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협동심이나 어떤 책임감,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한 중요한 교육의 요소인데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하기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학교 통폐합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 가구의 88.3%가 학교 통폐합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학교로 옮기면은 지금보다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또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어울릴 기회가 이제 앞전에는 좀 부족했는데 그것도 좀 많아질 것 같고 통합이 좀 되면 폭넓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협력 학습을 통해서 인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곡초등학교는 대구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인근 월촌초등학교로 통합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정 예고를 거쳐서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이 확정이 되면
향후에 하반기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26년 2월 말까지 학교 통폐합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생이 436명인 월촌초등학교는 월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학급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월곡초등학교는 33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내년 3월 인근 학교로 통폐합됩니다. 학교 통폐합 이후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월곡초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벌써부터 후적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높습니다. 교육당국은 자체 활용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의회는 지난달 정례회를 통해 대구 월곡초등학교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달서구의 높은 교육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학교 유휴부지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평일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예약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꺼내들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마트에서는 쇼핑하기, 카페에서 주문하기, 공항 입국 심사 등 미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영어 특강, 독서클럽, 쿠킹 클래스 등 방과 후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적지 활용에 대한 열쇠는 대구시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이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일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활용 계획이 없을 경우 지자체의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자체의 매각 의사가 없을 경우 일반 매각 또는 임대 방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향후 장래 교육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자체 활용 방안을 최우선 검토를 하고 자체 활용 방안 검토 중에도 지자체랑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체 활용 계획이 없으면 지자체 이제 활용 의사를 조회해서 지역 폐교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1982년 이후 대구에서 폐교된 학교는 모두 50곳으로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 통폐합 이후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물밑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인근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지 아니면 매각을 통해 전혀 새로운 성격의 시설이 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수제 양복은 수만 번의 바느질 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이 특별한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정성 가득한 양복을 제작하는 김주현 대표를 이정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천의 한 수제 양복점. 전해졌던 치수를 바탕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치수가 변경됐는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며 가봉 작업을 하는 겁니다. 며칠 뒤 드디어 완성된 수제 양복. 이니셜까지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옷입니다. 주인공은 20살 정주환 씨.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입니다. 수제 양복을 선물 받은 정 씨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게 아직 좀 놀랍기도 합니다. 직접 맞춤 정장하려고 상담을 받았을 때도 와, 이렇게 제가 다 골라도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다 골라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을 좀 상상 이상으로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김주현 대표. 6.25 참전 용사와 천안함 생존자, 보훈가족 등을 대상으로
매달 수제 양복을 제작해 선물하고 있습니다. 양복 한 벌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닌 기억해야 할 이름을 옷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 이런 안타까운 희생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작게나마 그분들에게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국가유공자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수제 양복.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은 배가 됩니다. 헌신하셨던 분들의 예우까지도 갖춰서 이제 갖춤의 의미를 선물한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정말 이런 고급 이런 맞춤 정장을 받는 것 자체가 그동안 93세이신 분 얘기로도 그동안 정말 이렇게 큰 보답을 받은 적이 처음이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거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글썽거리시는데 저 역시도 그때 너무 보람을 느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미래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줬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학교 이름과는 따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학교도 브랜드다 시간입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새로운 도약 점프업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관련해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새로운 도약 점프업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도덕인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창조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기주도성, 전문인이 되기 위한 꿈을 강조한 브랜드입니다. 학교는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멘토 멘티 활동입니다. 선후배끼리 아니면 동급생끼리 3-3-5 모여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해 학업은 물론 자격증 취득 방법과 대회 참가,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함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달리 이제 전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학년에 아무래도 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좀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선배들과의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전공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이 활동은 멘토와 멘티 모두 스스로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메리트를 느껴서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그저 멘토 멘티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친구로서의 관계도 더 발전하는 것을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멘토 멘티 활동과 함께 졸업생 초청 특강 마이스터 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또 감사와 배려의 태도를 키우기 위해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학교 브랜드는 긍정적인 힘을 바탕으로 꿈, 자기 주도성,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점프업 하자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하는 새로운 환경의 마이스터로 진학하는 것과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하는 직업인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지난 3년 동안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든 도약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새로운 도약 점프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에 대해서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남구의회는 조만간 윤리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 창리 내거리와 창삼리 입구 교차로가 회전 교차로로 바뀌었습니다. 달성군은 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두 교차로에 회전 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신호 없는 안전한 교차로로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창리 내거리는 신호 운영이 비효율적이었고 창삼리 입구의 경우 비신호 교차로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교차로가 회전 교차로로 조성됨에 따라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대구 국제대학생 캠프가 대구시 주최로 오는 5일까지 대구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19회를 맞은 대구 국제대학생 캠프는 지금까지 1,600명 이상의 국내외 대학생이 참가해 청년 세대의 국제교류 확대와 대구의 글로벌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왔습니다. 올해는 16개 해외 도시에서 참가한 대학생들과 지역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5박 6일 동안 대구 주요 행사 현장과 명소를 누비며 우정과 연대를 쌓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7월에 현충시설로 범우동의 고나야 대령 기념비를 선정했습니다. 고나야 대령은 6.25 전쟁 중 인도 대표로 파견돼 치국군에서 지뢰 푹발로 순국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해당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서구청은 익명의 독지가가 기탁한 기부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36세대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독지가는 8년간 총 5억 원을 기부했으며 후원금은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기부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달서구가 마련한 체험형 놀이공간 상상과 창의마당이 상반기 모든 회차에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총 15차례의 운영을 통해 1,217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 모든 회차가 조기 마감됐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창의적 놀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드러내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달성구는 다둥이 가족을 위한 캠핑 카라반 요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의 가정은 연 3회까지, 2자녀 이상의 가정은 연 2회까지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둥이 가족의 여가 생활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햇살은 뜨겁고 마음은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이죠. 멀리 가기 힘들 땐 우리 동네 근처에서도 충분히 특별한 여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와 근교에서 즐기는 축제와 알찬 교육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대구에서 시작된 치킨 브랜드들이 참 많은데요. 이 대한민국 치킨 산업의 중심이자 치킨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매년 여름마다 펼쳐지는 대표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치맥 페스티벌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7월 2일부터 6일까지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전국 100여 개 치킨 브랜드와 수제 맥주 부스가 참여해서 그야말로 맛의 전쟁터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EDM 파티와 K-팝 콘서트, 또 치킨 경연대회까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선 복합 문화축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한여름 도심에서 즐기는 맛있는 축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대구에서 기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옆 동네 경산에서도 이색적인 축제가 한창입니다. 경산 카페 축제 투어 위드 신비복숭아. 이름부터 독특한 이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보통 축제라고 하면 한 장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축제는 경산 전역에 개성 넘치는 카페들을 무대로 진행됩니다. 과수원, 호숫가 등 자원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카페를 탐방하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경산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신비복숭아와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점입니다. 이 신비복숭아를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를 무료로 시식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서 이 카페 탐방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참여 카페 정보는 경산 카페 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복숭아가 어우러진 여름 나들이 즐기러 떠나보시죠. 이번엔 우리 삶을 조금 더 알차게 해줄 문화정책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7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또 디지털 교육을 원하는 30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디지털,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평소 배우고 싶던 분야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은 오는 10일 저녁 6시까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대구와 근교의 축제 소식과 문화정책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모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즐기고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문화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